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베다 시대의 식사. 베다기에 산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하나도 몰랐어. 심지어는 150 혹은 200살에도 정신은 활기 있고 삶의 기쁨에 넘쳤으며 티 없이 건강을 유지했어. 그때는 의사도 민속치료사도 없었어.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육신의 병이 없었던 이유는 자기 소유의 가원에서 삶의 방식이 자기가 손수 조성한 자연스러운 사랑의 공간에서의 삶의 방식이 식사 문제를 온전히 관장했기 때문이야. 사람의 몸은 필요한 것 모두를 필요한 양만큼 음식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식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별자리 때 얻을 수 있었어. 주의를 기울여봐 블라지미르.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계절을 따라 일정 순서에 의해 다양한 식물들의 열매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야. 먼저 온갖 풀과 민들레가 나와. 이걸 겨울 음식과 섞어 먹으면 유난히 향기롭고 맛이 있기도 해. 이른 구스베리, 양딸기가 익어가고 산딸기 중 이른 것은 양지에서, 늦은 것은 음지에서 익고 있어. 진홍색 체리, 좀 나중에 빨간 앵두, 그 외에 온갖 과일, 풀과 열매들이 정확히 자기 때에 맞추어 있고 특별한 모양, 색깔, 향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애쓰지. 당시에는 먹는 것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 무엇을 얼마나 어느 때에 먹어야 할지 누구도 그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몸에 필요한 모두를 그램 단위까지 정확히 섭취한 거야. 열매나 풀, 과일들한테는 연중 사람의 몸에 가장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날, 시간, 분이 있어. 우주의 별들과 소통을 하며 성장을 완료하는 때가 있는 거야. 땅속, 그리고 주변의 식물들, 그리고 자기한테 시선을 선사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사람한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지. 그래서 사람을 섬길 준비가 되었다는 바로 그날, 사람은 그것을 먹는 것으로 경의를 표하고 자기의 음식이 되어 완벽해지도록 허락하는 거야. 난 말한 적 있어. 임신한 여인은 자기의 동산에, 사랑하는 사람과 지은 공간에 9달 내내 머물러야 한다고. 이건 신비허구의 의식이 아니야. 여기에는 신성한 삶의 위대한 합리가 배어 있어. 스스로 판단해봐. 자연에는 수많은 식물이 있어. 그 중에는 여성의 임신을 고통 없이 끊어놓는 것도 있어. 마늘, 수년과의 초목, 고사리 수컷, 쥐방울 덩굴이 그 애야. 그 외에도 더 많아. 반면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식물도 있지.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어. 그걸 아는 유일한 자, 그는 엄마의 뱃속에 있어. 그는 자기는 물론이고 엄마까지도 보살피는 거야. 아이를 낳은 여인이 종종 좋아지고 젊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인은 반드시 자기 동산에 있어야 해. 그곳에서는 풀포기 하나하나가 다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야. 여인은 그것들을 맛으로, 향으로 공부했어. 그녀의 욕구는 자연스럽고 무엇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어. 타인의 가원 혹은 정원에선 그러한 정확도가 불가능해.
남의 동산이 몇 배나 더 풍성하다 한들, 그곳의 식물이 더 다양하다 한들 소용이 없어. 남의 동산에서 이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이유 또 한 가지는 무슨 과일이나 열매, 풀을 음식으로 섭취하기 전에 여인은 우선 맛을 보거든. 예로 여인이 사과가 먹고 싶어서 따서 깨물어 보았어. 한 조각을 삼켰더니 그게 몸에 필요치 않음을 바로 느꼈어. 자신과 자기 아이한테 해가 된 것이지. 왜 그리 됐을까? 사과가 겉으로 보기에는 맛이 같아 보여도 그 성분에 있어서는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동산이라면 열매 맛을 여러 번 보더라도 실수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 동산에선 실수를 면하기 어렵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히 음식을 섭취하도록 도운 것은 어떤 지식, 어떤 방법이었을까? 사람이 의지한 것은 신성한 것뿐이었어. 요새 말들이 많지. 사람이 자연과 일체이고 하나라고. 그런데 지금 뭐가 일체라는 거야? 생각해봐. 사람은 시스템이 자기한테 권하는 인조 음식만을 섭취하잖아. 그것도 인공의 시스템이 인공적으로 정해놓은 식사 시간에. 배닥이 사람의 시대에는 하느님이 선사한 느낌이 사람을 위해 결정권을 쥐었어. 조금이라도 배가 고픈 느낌이 있다면 공간이 만족시켰어. 사람의 느낌은 그 사람의 사랑의 공간과 조화 속에 가장 완벽한 자동기계나 지혜로운 경전처럼 언제 무엇을 섭취해야 할지 분까지 정확히 파악했던 거야. 자기가 지은 공간에서 걸으며 그의 생각은 자유롭게 지키로 우주적 과제를 풀기도 했어. 매혹적인 아름다움, 과일이 사방에 널려 있어. 사람은 직감적으로 그중 하나 혹은 둘, 셋을 따서 먹었어. 사람의 만족을 위해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조차 없었어. 그 당시 사람은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먹었어. 그가 지은 공간이 그의 직감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언제 육체가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해결했던 거야. 겨울이면 여러 식물들이 열매,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휴식을 준비했어. 겨울은 다가올 봄을 짓기 위한 것이야. 하지만 겨울에도 사람은 먹거리의 생각을 허비하지 않았어. 먹을 걸 저장하지도 않았어. 사람을 대신해서 가축들이 열심히 사랑으로 준비했어. 다람쥐는 여러 가지 버섯, 견과를 저장했고 꽃가루와 꿀은 꿀벌이 모았지. 곰은 가을이면 저장고를 파서 거기에 뿌리 열매를 모아두었어. 이른 봄, 잠에서 깬 곰은 사람의 거처로 다가와 우엉 소리를 내거나 앞발로 문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지. 중요하지 않아. 어떤 저장고를 파헤치려는지 보여주려고 사람을 부른 거야. 혹 곰이 어디에 먹을 걸 감춰두었는지 잊어버렸나? 아니면 혼자 있기가 심심했나? 가족 중 누구든 곰한테 나올 수 있었지만 아이가 나오는 경우가 더 잦았어. 잠에서 깬 일꾼의 주둥이를 톡톡 다독거려주고 장대로 표시해둔 곳에 가서 발을 굴렀어. 곰은 그곳의 흙을 열심히 긁어내서 저장해둔 걸 파헤쳤어. 그걸 보고는 기뻐서 깡충 뛰고 앞발로 꺼냈어. 먼저 안 먹고 사람이 무엇이든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를 기다렸어. 사람이 스스로 저장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일이 아니고 예술에 가까웠어. 여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열매로 과실주와 과실즙을 만들었어. 그 술은 보드카와 달리 세지 않고 취하지 않았어.
동물성 음식 중에서 사람은 젖을 섭취하기도 했지만 모든 가축의 젖을 그리 하지는 않았어. 선하고 다정하고 생각이 깊다고 여겨지는 것,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대접하고 싶은 욕구가 보이는 것에만 젖을 취했어. 예로 가족 중에 어린애든 혹은 어른이 누가 염소 혹은 암소에게 다가가서 젖통을 만졌는데 그 짐승이 갑자기 물러선다면 젖을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그런 가축의 젖을 사람은 마시지 않았어. 그게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야. 가축들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종종 판단을 내렸던 것이지. 현재 젖의 성분이 이 사람한테는 이롭지 못하다고. 배다 분명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터에서 나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과 가축이 사람한테 선사하는 것을 섭취했어. 그것은 어떤 미신이나 법으로 그리 된 게 아니야. 그건 위대한 지식의 결정체였어. 알다라는 말과 인식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니야. 인식하다는 말이 알다라는 말보다 그 의미 폭이 넓었지. 인식하다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살로, 그리고 영혼으로 여러 가지 현상, 신성한 조물들의 소명, 그리고 그의 시스템을 느끼는 것이야. 베다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음식으로 섭취한 것이 육신을 보양함은 물론 영혼을 깨달음으로 충만케 하고 우주의 모든 세계로부터 바로 자기에게 정보를 가져다 준다는 걸 인식하였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내부의 에너지, 명철한 지혜, 생각의 속도가 현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났음은 바로 이 때문이야. 사람의 가족이 지은 공간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사람에게 반응하였어. 하느님 대하듯 했지. 동물들, 풀, 나무들은 모두 갈망했어. 모두가 사람으로부터 다정한 시선이나 선한 접촉을 고대한 거야. 이러한 감각 에너지의 힘은 채원이나 동산에 잡초가 지나치게 자라는 걸 막을 수도 있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 집안에 누군가가 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꽃은 갑자기 시들 수도 있어. 반대로 자기에 대한 사랑, 소통을 느낀다면 왕성하게 꽃을 피우기도 하지. 때문에 베다기 사람들은 자기의 체온에 결코 괭이를 대지 않았어. 지금도 이런 표현이 있지. 선하지 않은 눈 혹은 선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다, 부정타게 하다. 등의 발이 그때부터 내려온 거야. 그 사람들은 감각 에너지로 많은 것을 지을 수 있었어. 상상해봐. 한 사람이 자기 터에서 걷고 있어. 주변의 모두가 그의 착한 시선을 받으려고 해. 그런데 그가 잡초를 보고 생각한 거야. 왜 네가 여기 있지? 잡초는 슬퍼서 곧 시들었어. 반대로 누가 앵두나무한테 미소를 지으면 2배나 힘차게 실관을 따라 땅에 즙을 내보냈지. 베다 문명의 사람 누가 먼 길을 떠나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었어. 가는 길에 그는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어. 마을에 들어가 훌륭한 가원들을 바라보며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청할 수 있었지. 손님에게 음료나 과실, 맛있는 뿌리 열매를 올리는 걸 영광이라고들 여겼으니까. 아나스타시아 홍보팀.